그 서예성의 발현이 바로 문인화인데 그 일반 회화하고는 좀 다른 것이 그 서예성, 문학성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획의 일회성,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매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바위가 되기도 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그 선을 위주로 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곁들여서 또 이제 청청이 쌓아 올린 그 먹 위에다가 스크러치 하는 방식, 그거하고 이제 콜라보 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예성의 가치는 흔히 널려져 있는데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결핍된 게 그 가장 아쉽죠. 현대를 살아가는 서예가들의 작품이나 또 이제 우리 선후배들 작품들 이 주변의 환경을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학문이 배경이 되는 그 예술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20대나 30대로 돌아간다면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보다 문학적 깊이를 더하고 기초 그 서예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배님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예를 좋아하는 이유는 서예 자체가 우리 인생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제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붓도 마찬가지죠. 한번 움직이게 되면 두 번 다시 거기 뭐 가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개칠이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할 때마다 이 서예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 있는 어떤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 자각한다. 이러한 점이 제가 서예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서예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특성 또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이제 문자를 아는 선비들,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일한 예술이다 보니 이 문학적인 특성이 다른 예술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20세기에 오면 미니멀 아트라고 했는데 서예는 근본적으로 미니멀 아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요즘 와서 이제 개념 미술적인 어떤 특성 또 한 가지는 서예 자체가 아주 묘하게도 이 예술을 떠나서 말입니다. 붓을 드는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고 또 손가락 작용을 함으로써 심경, 폐경, 삼초경 등 우리 내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게 서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예는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인생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번에 아트피아에서 대구의 어떤 서예 분야에 특별한 활동을 해온 네 사람을 특별히 초빙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우 뜻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예 문화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도 통일신라 시대의 서예 정신이 고려를 거쳐서 조선시대의 선비 문화로 이어지면서 이 경북 지방을 바탕으로 하고 그 집길지인 대구에서 활동하는 서예가의 위상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 서단을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역사적 바탕 아래서 현대, 특히 1950년대 출생으로서 현재 출품하는 사인의 우리 작가들은
그야말로 한국 현대서단이 배출되는 그 어떤 태실의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현대를 수용한 제1세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전시회는 전통 서예를 기반으로 하면서 각자가 같은 지역에 같은 세대가 살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것은 아마 한국에서도 드문 일이고 아마 중국에서도 드문 일이라 나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K-팝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한류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서예 방면에서도 대구의 서예, 특히 현대 서예 문화는 세계에 어디에 내놓아도 충분한 고려한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전시회를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서예를 시작하면서 한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추구해온 것은 그 한일자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 시점에 그 추상서예라는 어떤 그 세계를 그 여는데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자연에 비유하면 그 씨앗과 열매의 관계인데 씨앗과 열매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봄에 씨앗이 나서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열매가 맺는다고 할 때 씨앗은 추상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가을의 열매는 형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이 다시 겨울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 다음 해 봄에 싹이 날 때 그때 우리는 그 싹이 나는 직전의 상황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싹은 우리가 포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씨앗에부터 열매까지의 그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씨앗의 이름까지의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서 겨울이라는 상황을 거쳐서 다시 그 싹이 나기 직전에 어떤 상태를 포착하는 것이 이 추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예의 경우는 태초부터 상형 문자라고 해서 상과 형의 문자라는 의미가 더 덮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추출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거지요. 상을 추출하려면 완전히 극한 상태의 형이 이루어진 그 형의 이루어진 과정을 해체한다든가 뭔가 제거하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이 추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거치지 않고 최초의 상은 추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구조적이고 완벽한 조형이라 할 수 있는 서예를 해체해서 서예 속에 있는 상을 추출하기라는 건 아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추상서야말로 21세기의 현대 미술의 가장 그 기본이 될 수 있고 현실의 그 미술 이미지를 미술에서 해결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서예는 수천 년에 걸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가 떠안고 있는 근심과 그런 걱정도 서예 정신의 부활을 부추깁니다. 서예의 본령 현대화를 모색하다 전에 초대된 작가 4인은 천수 노상동, 문강 유재학, 일사 소경진, 석경 이원동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은 대구 경북에 거처를 두고 40여 년 이상 꾸준히 작품 활동을 펼쳐온 현대서예가 1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서 주지할 만한 사실은 작업의 출발점이 서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그 25회 이상의 개인전을 열었다는 것은 서예 문화를 넘어서 미술계에서도 드문 이력입니다. 그리고 서예가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했던 이들 초대 작가 사인의 작품은 그 전통적인 제작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갑니다. 서체나 또는 화풍, 세계관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서예의 본령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통 서예가가 서법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다면 현대 서예가는 개성이 넘치는 필목으로 독창적인 조형성을 개척한 부류입니다. 이분들은 후자에 속하는데요. 이 초대 작가 네 분은 특히 그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잔존하는 대구 경북의 그 독특한 지역성에 전통 서예 정신을 버무려서 외형의 옷을 갈아입혔던 그런 작가들입니다. 그 인간성 완성이라는 그 서예 정신을 계승하면서 꾸준히 형식의 파격을 시도해온 이들 사인의 현대 서예가의 그 실험적인 조형 언어가 어쩌면 그 동명기에 든 한국 서예계의 그 후학과 후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